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네, 이번에도 어떤 소식이 나왔는지 같이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코인 스케줄 남아져 있는 주요 내용 좀 설명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는데요. 예, 보게 되면 26일 카바 10일 유동성 스테이킹 메인넷이 출시가 되고요. 27일 리플 레저 버그 제거 활성화가 예정이 잡혀져 있습니다. 27일 이더리움 코어 개발자 컨퍼런스가 있고요. 그 다음으로 28일 저스트랜드 다오 마이닝 페이지 공급을 출시한다라는 내용과 28일 옵션 만기일이 있고요. 그리고 28일 날 미국 법원이 머스크에게 트위터를 인수하라라는 명령을 게시한 시점이 있습니다. 31일 CME 그룹 아발란체 파일코인 테조스 실시간 지수가 정보가 제공이 된다라는 것과 그 다음에 11월 중순에 셀시우스 중간 보고서가 제출이 되고 11월 3일 코인베이스 3분기 실적 발표가 나오게 됩니다. 11월 3일 FOMC가 나오는 내용이 있고요. 11월 9일 SEC GBTC 현물 ETF 전환에 따른 답변이 나올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10일날 리플레자 NFT 규격화 프로세스 도입 전망 내용과 15일 리플 증권 여부 판단 브리핑이 제출이 되고요. 16일부터 17일까지 리플 스웰 런던 내용이 또 잡혀져 있습니다. 20일 에이다 밴쿠버 서밋이 잡혀져 있고요. 21일 알고랜드 월드컵 코인 관련 프레임 내용이 나와준다라는 내용과 28일부터 29일까지 폴카닷 개발자 컨퍼런스 내용이 있습니다. 12월 중에 체인링크 링크 스테이킹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이 나오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 스테이킹에 따른 여러 가지 내용으로 인해서 요새 고래가 좀 많이 매입을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기도 했습니다. 달러 인덱스 추이는 112를 기록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영국의 수낙 전 재무장관이 총리직으로 확정이 나와 줌으로써 달러 인덱스가 잠깐 쉬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겠고요. 금 가격 추이도 마찬가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온스당 1648달러 선으로 마감을 보여주었고요. 유가는 배럴당 84.58달러 선으로 마감을 보여주었다고 하는데요. 중국의 3분기 경제 성장률이 호조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 않지만 대부분 기사에서는 호조라고 일단 표현을 하더라고요. 시진핑 권력 독점 체제에 따른 문제점으로 인해서 이번에 또 그만큼 시장이 생각보다 불확실성이 좀 많이 커진 점, 그리고 경제적인 측면이 우선적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지는 않는다라는 점, 그게 오히려 또 홍콩에 많은 압박을 받았다라는 거. 그래서 오히려 홍콩이 최근에 또 데모가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대만을 언급을 하면서 홍콩에 따른 여러 가지 옵션이 좀 많은 영향을 끼쳤다라는 거, 그리고 제로 코로나를 계속 지속한다라는 건 자기에 있는 체제에 불만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오히려 이렇게 단결과 또 결집력, 그것이 오히려 데모로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사전적 방어적인 체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로 코로나의 순기능과 역기능을 동시에 사용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렇게 되면 경제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별로 좋지는 못하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나중에 이 효과가 상당히 안 좋게 흘러나올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제 체제가 어느 정도 확립이 됐기 때문에 그 확립의 나중에 경제에 있는 결과 보고서가 어떻게 나올 것인지도 우리는 유심하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 족제 체제를 오랫동안 하면서 과연 경제도 잘 살릴지 아니면 그렇지 않을지, 이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한국 경제 특징상 저번 시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중국 쪽의 수출 빈도가 생각보다 높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중국의 경제가 조금이라도 회복에 있는 추세가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원달러 환율 추이가 생각보다 계속해서 낮아지는 형태는 보여지진 않을 것 같다라는 점도 미리 또 달러 투자하시는 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제가 이 이야기를 매번 해드리기도 했지만 또 어떤 특정 또 유튜버가 또 이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한번 다시 정리를 해드리고자 또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자, 내 연금이 녹는다, 불만이 커지고 있다라고 하네요. 미국인 투자자들이 대부분 노후 자금으로 쓰려고 이제 미국 주식에다가 많이 투자를 하죠. 특히 401k가 거의 손실률 추이가 뭐 25%에서 많게는 뭐 33%까지 차이가 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올해와 작년과 또 분위기가 다르죠. 작년까지는 일단 백만장자로 퇴직하기 붐이 좀 일어나서 퇴직연금 계좌에다가 거의 11억 원을 막 쏟아붓듯이 넣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이 좀 눈에 들어왔는데 지금은 이제 뭐 금리 인상이 너무 빨리 하다 보니까 요즘 이제 중간 선거 시점이 오니까 대부분 뉴욕 포스트에서도 많이 그렇게 때리고 있어요. 일반 연기금도 마이너스 15% 감소했고 2년에 있는 수익이 모두 반납이 됐다. 큰 타격을 입었다. 퇴직연금 가입자 수도 1.5억 명에 달합니다. 미국의 평균 34,000달러 손실, 대략 한 5천만 원 정도 손실이 났고 그게 25% 손실 구간이다. 올해에 한해서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상당히 불만은 어느 쪽으로 갈까요? 당연히 투표로 갈 확률이 매우 높겠죠. 그래서 대부분 투표 쪽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니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 이건 뭐 문제될 건 없다. 뭐 이런 이야기를 조금은 흘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단은 또 재선에 따른 의사도 또 밝혔다고 해요. 그래서 비공개 회의 검토 세 가지를 또 제시를 했다고 하는데요. 영국의 연기금 레버리지 구조가 미국에 얼마나 있는지를 좀 확인을 해봐라 라고 했습니다. 아무래도 영국과 비슷한 패턴의 문제점이 혹여나 있을까봐, 그리고 본인의 투표 시즌에 또 문제점이 있을까봐 사전적으로 좀 이렇게 확인을 좀 하려고 하는 행태를 또 볼 수가 있겠고요. 일본의 국채 매각이 미국의 국채 금리에 영향을 얼마나 줄지, 그러니까 미국들도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일본이 좀 많이 흔들어 주기만 해도 그게 미국이 알아서 어쩔 수 없이 더 금리 인상의 속도를 더 빨리 올리고 빨리 끝낼 수가 있습니다. 차라리 빨리 올리고 빨리 끝내는 전략 쪽으로 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오히려 그게 저희한테도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미국 국채시장 유동성 문제가 있냐, 이런 이야기인 건데요. 최근에 그만큼 문제점이 좀 많이 커져가고 있는 게, 앨런 재무장관이 재무부가 전무 지출에 자금이 좀 필요하는데 국채를 발행을 하면 뭐합니까? 사줄 사람이 없는데. 그래서 유동성이 사라지고 있어서 좀 문제가 크다. 그래서 미국 국채 금융위기 이후 최악의 급등락, 채권시장 무너질 수도 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 미국 국채 최악, 충격 하나만 더 발생을 해도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겁을 많이 주고 있죠. 근데 최근에 이제 막 SNS 분위기에서도 왼쪽 상단을 보시게 되면 401k만 내려가고 세금과 비용은 다 올랐다. 401k가 0이 되기 전에 돈을 다 빼야 되는 거 아니냐? 트럼프의 경고가 맞았다 라고 해서 트럼프 지지자가 좀 더 늘어나고 있고 댓글이 다 이렇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중간선거 2주 전에 설문조사가 나왔는데요. 공화당이 우위점이 훨씬 더 높았다라는 내용도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인플레도 있었고 그 다음에 뭐 투자 부분도 다 없죠. 뭐 채권이 뭐 수익이 많이 나왔습니까? 그렇다라고 뭐 원자재 쪽에서 뭐 재미를 봤습니까? 아니면 주식에 뭐 봤습니까? 보는 게 없잖아요. 미국이 입장에서 달러 부분에 있어서 그나마 여행 갈 때는 좀 좋지만 이게 수익성으로는 연결적 관계가 없으니까요. 부동산도 많이 내려왔고 주식도 재미없고 모든 투자를 해도 재미가 없는 구간대로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의 불만이 이게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으로 중국 부분에 있는 내용도 잠깐 보게 되면 중국계 기업들이 왜 좀 많이 박살이 났던 배경은 아무래도 홍콩 쪽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 그러니까 장기 집권으로 인해서 정치적 불확실성이 좀 더 커졌기 때문에 그런 점이 좀 홍콩에 짓누르는 효과가 나왔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엔화 가치도 다시 제 약세를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게 500억 원 정도가 추정이 된다고 합니다. 이번에 개입을 할 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약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추가 개입을 했었을 때는 미국도 생각보다 고민이 더 많아질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히려 우리한테 그나마 좀 기회를 줄 수 있는 건 일본이 좀 더 위태해져야 우리한테 더 빠른 기회가 온다라는 것인데, 이 말의 의미는 한국 경제도
일본이 정말 흔들리게 되면 아시아 쪽에 중국도 안 좋고 일본도 안 좋으면 한국 금방 흔들리기 쉽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으로 별로 좋지 못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코인 관련된 소식으로는 채굴자들은 여전히 가격 상승에 베팅 중이라고 합니다. 생산성도 잘 안 나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도 상황에 대입을 해보면 채굴자들은 다음과 질문을 할 수가 있다. 비트코인에 대한 수익성은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더 많은 비용과 시간을 들여 채굴에 힘쓰고 있나요? 대부분 채굴자들은 시장보다 앞서 움직임에 있는 경향이 있다. 그러니까 미래를 보고 우리는 채굴을 하는 것이지 지금에 있는 상황을 보고 우리는 채굴을 하는 게 아니다. 라고 딱 선을 그어서 이야기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해시레이트가 좀 더 많이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고요. 체인링크가 가격에 상승을 해서 고래 주소도 계속 증가를 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70만 개 이상 보유하고 있는 주소의 양이 458개로 확인이 된다라고 되어져 있고 17년도 최대치까지 올라가고 있다고 하는데 여전히 가격에 그렇게 크게 많은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라는 것과 그 다음으로 비트코인 상승 전환 조건의 스테이블 총 공급량 확인이 필요하다.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면 이거 상식적인 상식이죠. 스테이블 코인이 어느 정도 발행량이 늘어날 형태에서 그게 어느 정도 상승 구도가 발생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 비트코인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발행량이 많이 늘어나야 코인 시장이 여전히 좋을 수가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네. 그래서 올라갈 때 같이 늘어나는 비례하는 현상을 좀 체크를 해보자라는 의견들이 좀 나와 주었었고요. 그 다음으로 기관 투자자가 사로잡은 이더리움 62% 투자 관심도가 매우 높다라는 설문조사지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왜 이렇게 암호화폐 쪽에 별로 관심도가 돈의 여력도 없지만 이런 쪽에 계속 관심도를 갖는 건 기관들이 가성비가 좋다라는 거예요. 투자했었을 때 우리 다 가성비 따지잖아요. 가성비가 좋죠. 그렇기 때문에 그 가성비에 눈을 떴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셀시우스 자산경매 12월 15일 날 진행이 한다라는 것과 그 다음에 스텔라 개발재단이 웨이브에 500만 달러를 투자를 했다고 합니다. 이 웨이브 같은 경우에는 1000만 명의 월간 사용자를 가지고 있는 서비스를 갖고 있다고 하고요. 최근에 10억 테더가 신규 발행을 했다고 하는데 이게 당장 발행이 돼서 곧바로 소화가 되는 게 아니고 이게 대충 이 자금이 들어오면 그 주 또는 2주 안에 어떤 액션이 좀 보여집니다. 그 2주 안에 어떠한 패턴이 흘러지는지 좀 확인을 해볼 필요성이 있겠거니와 그 다음으로 피델리티 회장이 암호화폐 투자 기회가 늘어나고 있다. 규제와 무관성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규제 환경 구축이 됐다. 암호화폐 투자를 자금에 계속해 증가할 것으로 설명을 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린다고 하면 해외 있는 주변에 있는 국가들이 자국에 있는 통화의 신뢰도가 이미 내려올 만큼 내려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기존의 달러 부분의 접근성을 해야 되는데 자국에 있는 국가가 갖고 있는 달러 양이 부족하니까 어떻게 해서는 이걸 갖기 위해서는 이쪽에 플랜 B 시장 쪽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과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아무래도 자국에 있는 통화가 회복하기에는 어마어마한 시간이 있습니다. 한 달, 두 달 뒤에 회복이 되는 게 아니죠. 가장 적게 들어가는 시간이 5년, 길게 들어가면 15년까지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경제가 불가능한 정도에서 회복하는 그 기간이 생각보다 오래 걸린다는 걸 대부분 연달아 충격을 받았던 국민들은 다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해서 플랜 B 쪽으로 코인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좋아서 그런 게 아니고 차선으로 어쩔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 경제에 있는 규모도 탄탄하지 않고 통화도 그러니까 통화의 성향도 매력적이지 않으면 당연히 어렵고 힘들어도 이쪽 시장에서 놀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으로 비트코인 투자 상품의 6주 연속 자금 유입이 됐다라는 점은 긍정적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 이게 그만큼 저렴한 가격대에서 계속 매집하려고 하는 특정층들은 계속해서 넘쳐난다. 근데 이 특정층들은 여전히 캐시플로우가 좋기 때문에 계속 접근성이 좋지만 저번에도 설문조사에서도 나왔죠. 5천만원 정도에 있는 연봉 5천만원 자들은 계속해서 확인하고 계속해서 수익성 부분에만 의존한다라고 하죠. 그래도 조금이라도 손해 나면 갖다 팔아버리고
그러니까 이게 부자와 마음가짐에 따른 진짜 미묘한 종이 한 장 차이가 이게 여유와 여유가 없는 자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그 다음으로 고란 기자님의 인터뷰 요약본이 계속 떠돌고 있어서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현재 포트폴리오 주식의 70, 코인의 30 정도 갖고 있다라고 합니다. 21년도 기준으로 5월 디파이 청산을 받으면서 두 번의 자산 리셋을 경험을 했다라고 하고요. 붓다님으로 그가 모아왔던 50억 가량의 자산이 한 번에 날랐고, 내가 이런 돈을 다시 모을 수 있을까? 저 라이브로 한번 봤어요. 진짜 극도로 많이 우시더라고요. 정말 절망에 빠질 만한 그런 눈빛으로. 근데 그 라이브 방송을 또 지우셨더라고요. 그 다음에 소액의 매수해둔 루나 폭등으로 다시 1년 만에 그 이상으로 자산 복구에 성공을 했는데, 다시 이제 100억 정도가 되면 목표 자산이었고 부동산 매수 등으로 수익 실현을 하려고 했다. 그러나 다시 아시다시피 테라 사태로 인해서 다시 자산이 리셋을 겪었고, 억울한 게 1년 전에 투자 실패의 교훈으로 루나 현금화해서 리스크 관리를 하였다. 다만 그 현금화 스테이블 코인이 UST였다라는 거. 그러니까 UST도 또 깨졌죠.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이 그렇게 될 줄은 또 몰랐다. 그래서 그렇게 두 번의 자산 리셋으로 멘탈이 많이 나갔지만 지금은 어느 정도 멘탈 관리가 됐다. 왜냐? 그 돈이 있어 봤자 인생이 크게 달라질 것 같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돈 이렇게 쉽게 벌어도 되나, 노동의 가치가 무의미하다라고 느껴졌고, 자산 스샷을 찍을 때 고점 직전이었다. 오를 만한 알트 고르는 게 잘 모르겠다라는 것과 PT 이더 위주로 홀딩 중이며, 알트는 그냥 수익으로 씨 뿌리는 느낌으로 지금은 하고 있다. 딱히 알트 고르는 기준이 없고, 유명한 백화들에 투자했다면 눈이 가는 느낌으로 좀 하고 있다. SBT가 새로운 불장이 이끌 트렌드, 활용한 신용평가 등으로 디파이의 낮은 자본 효율성을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현재 들고 있는 알트는 뭐 니어, 로즈, 매틱, 샌드 정도가 되어 있는데 방치 상태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배워야 할 그냥 교훈으로 본다라고 하면요, 딱 정해져 있어요. 내가 스샷을 찍을 정도이다 라고 되어져 있죠. 그러면 거의 만족에 근접한 정도까지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더 보려고 하는 욕심이 생기죠. 여기 100억 원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때가 거의 이게 인간의 거의 내가 한 요 정도에서 더 욕심을 내는 그 순간이 거의 마지막 구간대를 이미 넘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계속 이야기를 하잖아요. 내 친구가 실력도 없는데 나보다 머리도 생각보다 똑똑하지 않은데 나보다 돈을 많이 벌었어. 이 벌었다라는 건 아직 현금화를 하지 않았다라는 거고, 일단은 자랑이 자기 귀까지 들어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내 주변에 있는 친구가 저렇게 행동을 보여주었다라는 것은 그만큼 능력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많은 돈을 벌었다라는 건 의심을 해볼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나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지만, 이게 생각보다 곧 불장이 어느 시점이 도래를 하게 되면 끝나겠구나. 그러니까 자기에 있는 객관화를 좀 해볼 필요성이 있겠다라는 것과, 그 다음에 이렇게 되면 이게 반복이 됐죠. 벌써 두 번이나. 어느 정도 현금화는 필요합니다. 제가 계속 이야기를 했지만, 내가 여유가 있으면 계속 기다려서 가져가도 되지만 본인의 인생이 돈으로서 해결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그 타이밍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인생의 타이밍이라는 게 그 시대, 그 나이대에서 경험을 해볼 수 있을 만한 터닝 포인트라는 쪽에 돈을 꼭 지출을 해야 되는 부분은 꼭 지출을 하시고, 그 다음에 투자를 해야 내가 더 나은 생각과 더 방대한 꿈을 가져갈 수 있을 만한 여러 가지 동기부여와 자기 개발 쪽에 좀 도움이 되는 것이지, 진짜 이쪽에 거의 승부를 보는 형태도 나쁘진 않지만 거기에서 또 본인의 삶의 중요한 터닝 포인트를 놓치고 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게임을 해보면 스테이지 1이 있고 스테이지 2가 있고 막 1단계부터 10단계까지 갈 수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약간 좀 편법으로 너무 게임 지루하니까 여기에서 5단계로 넘어가는 지름길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여기에서에 따른 소중한 경험치도 있어요, 분명. 근데 이렇게 넘어가면 이것도 좋긴 하죠. 빠른 시간에 빨리 체득을 할 수가 있으니. 근데 여기에서 꼭 모든 걸 다 얻었다? 그게 아니고 여기에서도 잃을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뭐 결혼을 좀 더 미루고 뭐 투자를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좀 하지 않으셨으면, 좋은 배우자가 있으면 결혼하는 비용 다 쓰시고 결혼할 때 또 하시고 그렇게 해야 되지.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할 땐 좀 하셔라. 왜냐면 대부분 일반 커뮤니티에서 나왔던 내용들 중에 좀 안타까웠던 게, 결혼을 좀 미루고 투자를 더 많이 했다가 결혼도 못하고 또 그랬던 경우도 있고, 유학 자금을 태워서 그렇게 좀 진행을 하다가 또 못했던 경험도 있고, 그런 걸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그러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할 거나 하되 여기에 너무 승부처를 너무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고요. 이게 포트폴리오가 웃긴 게, 이게 이쪽에서 많은 돈을 했으면 이게 어느 정도는 현금화를 하는 게 맞습니다. 본인의 목표에 좀 가까워졌다라고 하면. 그래서 상황을 좀 유지를 하면서 볼 필요성이 있겠다라는 것과, 그 다음에 가장 기본의 원칙은 전체 통화량 추이가 늘어나는 규모가 있어야 괜찮은데, 지금은 QT를 하고 있죠. 그리고 금리 인상을 하고 있죠. 그리고 회사채 부분도 국내로만 따진다라고 하면 한국전력과 은행채가 다 흡수를 해버리고 있습니다. 왜냐, 한국전력 공기업이죠. 어떻게 보면 한국에 있는 웬만한 은행들 채권 망할 확률 거의 없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채권을 더 많이 사갈까요? 그런 거를 좀 보게 되면 다 자금이 이쪽으로 다 쏠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 예금 쪽으로 다 쏠리고 있는 이 시점에서는 몇 년 동안은 재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저번에도 계속 이야기를 했지만 최소한 1년 3개월 정도는 좀 마음을 가다듬고 좀 기다려 봐라 라고 이야기를 많이 드리고 있잖아요. 그 이후에는 조금씩 재미가 나올 수는 있지만, 과거에 있었던 그렇게 코로나 이후에 엄청난 돈을 풀었던 만큼까지는 아마 그런 기회는 진짜 좀 드물 수는 있을 것 같다 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코로나 대비만큼 엄청나게 그 붐보다는 좀 반 정도에 따른 기대가, 그러니까 선택적으로 코인을 잘 고를 필요성이 있겠죠. 왜냐, 선택과 집중으로 올릴 만한 애들을 더 올릴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왜냐, VC 애들도 마찬가지예요. 다 살릴 수는 없기 때문에 누군가는 죽이고 누군가는 올릴 겁니다. 왜냐, 지금의 자본 현금 흐름 자체도 VC들도 생각보다 녹록지가 않기 때문이죠. 아무튼 이런 점도 기억을 해 두시길 바라겠고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